46강입니다. 46강 제목은 모자라거나 남는 문제예요. 모자라거나 남는 문제 하니까 뭐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문제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모자라거나 남나 보죠. 아, 딱 떨어져야 되는데. 네. 딱 떨어지는 상황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 좋아하는 건데. 아, 그래요? 저는 반찬이 남는 걸 싫어요. 반찬이 모자라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에서 혼자 소세지를 구워 먹어도 있잖아요. 밥을 내가 숟가락을 몇 숟가락을 먹을 테니까 소세지를 2번에 베어 먹으면 딱 맞게. 이렇게 해요. 대신에 그러면 뭘 조절하면 될까요? 한 숟가락에 담기는 쌀의 양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맛있게 잘 구웠네. 나 하나 먹어볼게. 딱 먹는 순간에 기분이 엄청 나빠요. 모자라서요? 모자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또 조절해야 되는 거야. 2번에 끊어 먹든 걸 3번에 끊어 먹든지 아니면은 한 숟가락의 양을 엄청 줄이는 거죠. 이것도 끊어질 것 같은데. 예? 이 말도 끊어질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부족 문제라고 하죠. 이 과부족 문제는 항상 그 수학자들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나왔어요? 분수가 나온 거예요. 분수는 그냥 적당히 나눠주고 몇 개 남는 건데 네가 가져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야. 그것만으로 싸움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분배라든지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는 문제가 사람한테서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끊으시려면 이까지 끊으시면 돼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항상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이 나눠준다. 자, 저희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항상 전제예요. 수학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똑같이 나눠주지 않죠. 그럼에도 똑같이 나눠주어야 요즘 애들은요. 무조건 똑같이 나눠줘야 된대요. 언니니까 많이 준다. 이런 게 안 통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송 선생님이 큰언니인가요? 네. 네. 동생이랑 똑같이 보통 받아왔나요? 지금까지? 동생을 더 많이 줬죠. 아,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자, 이게 이제 과부족 문제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약수나 그 배수, 공약수, 공배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크게 공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 있고 공배수를 구해서 푸는 유형이 있어요. 네. 이 두 개를 이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두 개를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사과 37개, 귤 39개를 똑같이 나누어 줬더니 사과는 2개가 남고 귤은 3개가 모자란다.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자, 이거는 보시면은 사과랑 귤의 개수는 되게 많고 학생 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겠죠. 네. 그러니까 뭔가 37과 39를 어떻게 한 수의 약수를 구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건 공약수 유형인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사과를 12명에게, 이 학생 수는 정해져 있죠. 1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더니 3개가 남고 15명에게 나누어 줬더니 3개가 남는다. 사과는 몇 개일까? 이렇게 사과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 즉 나누어 주기 위한 큰 수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공약수를 구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쉬운 문제니까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네. 사과가 2개가 남았으니까 사과는 35개를 나누어주면 딱 맞게 나눠줄 수 있고 아, 네. 귤은 3개가 모자라니까 42개가 있었으면 딱 맞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오. 구하면 될까요? 네. 한번 구해보면 네. 7이 됩니다. 제 문제 7인가요? 네. 뭐 이제 좀 써주시기도 하죠. 뭐 이거 그냥 빼면 7인데? G 이런 거라도 해주시고. 네. 너무 좀 이렇게 점점 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7.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는? 7명? 학생 수는 7명이죠. 네. 실제 7명한테 나눠줘 보면 37을 7로 나누면은 2가 남고 39를 7로 나누면 모자란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35와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푼 문제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같은 유형이에요. 한번 더 풀어보자. 이번에는 사과가 4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요. 네. 사과가 32개였으면 네. 귤은 3개가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귤은 48개였으면은 네. 딱 맞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요. 16이에요. 예. 그러면 답은? 학생 수는? 학생 수는 16명인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예.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약수가 다 답이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답이 네. 공약수로 한번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네.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한번 더 써볼까요? 그럼 16의 약수는요. 네. 1, 2, 4, 8, 16인데 그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그거는 남을 네, 리가 없잖아요. 네, 그건 이건 안 아니고. 되죠. 그래서 1도 아니고요. 예. 2도 아니에요. 네. 그 4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4도 아니니까 네. 학생은 8명 또는 16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은 남거나 모자라는 게 다 4개, 그 다음에 3개가 모자란다 이랬으니까 실제로 이런 남는 수보다는 더 큰 수의 학생 수에 나눠줘야 4개가 남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4명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4개가 남을 리가 없죠. 네. 4명한테 하나씩 더 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한 다음에 이 수들 중에서 실제 이렇게 나눠줬을 때 문제가 없는 수들, 일반적으로 어떤 주어진 나머지보다 큰 수들만 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런 전제가 붙어요.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일까? 최대 몇 명인지 물어보면 당연히 16명이 답이겠죠. 그럼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붙어 있다면 8명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는데 공약수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것을 기억하고 네. 한번 풀어볼게요. 네. 사과는 3개가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45개면 되고 네. 귤은 5개가 남으니까 30.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15예요. 네. 그래서 1, 3, 5, 15가 답이 될 수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귤이 5개가 남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5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15. 그렇죠. 학생 15명이 수는 답이겠죠. 15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우리가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약수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공배수를 이용해서 푸는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과를 12명에 똑같이 나눴더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문제죠. 얘는 그 공배수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보시죠. 아, 네. 네. 1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3개가 남고 15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3개가 남았어요. 남는 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2명과 15명에 이번엔 최대 공약수 한번 볼게요. 최소 공배수. 아, 최소 공배수. 네. 네, 구하면 최대 공약수가 3이니까 3이에요. 네. 제가 3. 12 나누기 3은 4. 4 곱하기 15 하니까 60입니다. 네. 그래서 60개면 예. 딱 맞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3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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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맞나요? 네, 어쨌든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63개, 네. 63개, 63이 답이죠. 네. 63이 답인데 63 말고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120, 180에다가 그러니까 60의 배수, 60의 배수는 지금 에다가 뭐를 3. 말하는 거죠? 12와 15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배수. 그렇죠. 공배수죠, 공배수. 네. 공배수에다가 이렇게 네. 똑같이 남는 수를 갖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과가 최소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63개가 될 거고요. 네. 아니면은 사과의 개수가 뭐 예를 들면 100개보다 많고 150개보다 적다고 한다. 뭐 이러면은 123개가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단서들이 보통 문제에는 붙어 있어요. 네. 자, 이번엔 조금 변형한 문제인데 한번 이것도 풀어보죠. 네. 8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7개 남고 네. 5명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4개가 남습니다. 네. 남는 수는 달라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8명 7개, 네. 5명 4개예요. 한 개씩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8과 5의 최소 공배수는 40이고 네. 이 40에 40, 80, 120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한 개가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기 1, 그렇죠. 39, 39, 79, 79, 119 이런 식으로 사과의 개수가 그렇죠. 되죠. 40씩 최소 공배수만큼 40씩 커지는 거죠. 네. 자, 이 문제는 딱 처음 봤을 때 남는 수가 다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얘는 모자라는 수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항상 그 나눗셈 배웠지만 모자라는 나머지에 주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순히 나머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나머지는 달라도 모자라는 게 같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요거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제는 공약수를 통해서 풀고, 공약수를 구해서 풀고, 어떤 문제는 공배수를 구해서 풉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는 뭐 사과, 배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이 두 문제를 각각 풀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67을 어떤 수로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 어떤 수가 67과 76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약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67을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6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렇죠. 64를 나누면 그렇게 네, 되는 거죠. 64를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72를 음. 어떤 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네. 자, 이거의 약수 유형이니까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8. 그래서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고 8로 나누면 나머지가 4입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1, 2, 4, 8이 있고 네. 이 중에서 가능한 거는 4보다 커야 되니까 8. 그렇죠. 네, 여기서는 어떤 수는 이제 8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더 나오죠. 우리가 저 1, 2, 4, 8 중에 8밖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8로 나누어도 3이 남고 20으로 나누어도 3이 남는 두 자리수. 이제 큰 수니까 공배수 유형이고 네.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볼게요. 8과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똑같이 나머지가 3이니까 더하기 3을 해줄 거예요. 네. 이거는 먼저 최소 공배수가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헷갈리죠? 4. 네, 4입니다. 그래서 8 나누기 4하니까 2, 2 곱하기 20해서 40. 최소 공배수가 40이니까 2, 40, 80, 12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3이 남는다고 했어요. 43, 83, 123이 될 수 있는데 네. 문제에서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3이 됩니다. 그렇죠. 뭐 두 자릿수라는 조건이 뭐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가장 작은 수는 43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해봤어요. 저희가 모자라거나 남는 문제 과부적 문제라고 불렀는데요. 이 문제를 공약수나 공배수를 이용해서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약수를 이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공배수를 이용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약수와 배수 가 아닌 다른 원리로도 풀 수 있는 과부적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